안녕하세요. 가구에 대해서 모든 걸 풀어주는 남자 민수의 퍼니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리폼 생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브랜드나 소파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 컨텐츠는 정말 가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현장에서 쌓아둔 지식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첫 영상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리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은 리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 잘 모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폼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 따위를 새롭게 고쳐서 만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구업계에서 보자면 리폼이라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청갈이겠죠. 가죽 교체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하드한 쿠션감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쿠션감이 많이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장재를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쿠션을 보강을 한다거나, 사용하시면서 박음선이 터져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는 것 때문에 박음선 보수를 해달라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리클라이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리클라이너 작동이 안 된다거나 소음이 난다거나, 그냥 수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리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간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돈이에요. 리폼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되게 저렴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의 전화가 와서 소파 리폼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제가 사진을 부탁을 드리고, 사진을 받아서 비용이 한 요 정도 합니다. 100만 원 중반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2, 3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1000만 바꾸는데 이렇게 비싸게 돈을 받냐, 고마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2, 30만 원으로 3인용 소파를 리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도 아마 그 비용으로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가죽은 일단 소 한 마리에 제일 저렴한 게 한 20만 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소 한 마리에 3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2, 30만 원이면 청가리를 할 수 있다? 자재값도 안 나옵니다. 3인용 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죽값만 따져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가죽만 있으면 소파를 리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쿠션도 또 보강을 해드려야 되고, 그 외에도 부직포라든가 카시미론 이런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재값만 해도 거의 100만 원 중반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건비를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건축 이런 채널을 봤는데, 건축에서 가장 많이 돈을 남기는 게 뭐일 것 같냐라고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다 자재비로 많이 빼먹지 않냐 이러는데, 인건비라고 합니다. 리폼도 똑같아요. 단순히 소파를 생산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은 라인을 타게 돼요. 매일 똑같은 작업자들이 매일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돌듯이 그냥 맨날 자기가 하는 역할만 계속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소파를 뜯어서 패턴을 제작을 한 다음에 또 처음 보는 모델을 재봉을 해야 되고요. 재봉이 나온 거를 어플스토리를 할 때 매일 씌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소파를 새로 하나하나 제작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리폼에서는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산 인건비보다 리폼 인건비가 비용이 더 높을 겁니다. 1인용 소파도 2, 30만 원에 리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비용이 2, 3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리폼은 회수하고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비도 2번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폼이 단순히 저렴하진 않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 리폼이라는 거는 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빠르면 2주에서 3주 정도 안내를 드리는데, 저도 해보니까 이제 소파가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있을 때는 소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막상 없으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날도 추운데 아무리 보일러 튼다고 하지만 맨바닥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아서 봤을 때는 높이가 딱 맞았는데, 이게 소파가 없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치켜 들고 TV를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기간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좀 힘들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소파를 하나 생산하는 것보다 보통 리폼하는데 한 2, 3배? 많게는 한 4, 5배 이상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리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고객님께서 어떤 자재를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스펀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만큼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분해를 해서 패턴 제작을 하고
뭐 재봉을 하고 어펄스토리 하니까 일반 생산보다 더 시간이 2배, 3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막 오해하시는 게 뭐 가져가면은 뭐 3일이면 되나요? 지금 내가 아니면 뭐 내가 가져갈 테니까 바로 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하루 이틀 안에는 될 수가 없고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순수 작업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통 1인용 같은 경우에는 길면 이틀, 그리고 3, 4인용은 길면은 뭐 일주일 정도 작업이 소요가 돼요. 근데 왜 고객님께 2주, 3주를 안내를 드리냐? 일단 저희가 회수를 할 때 기사님이랑 고객님이랑 또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야 되고 일정을 맞춰서 입고를 시킨 다음에 바로 작업이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그 캐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입고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입고가 되더라도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그만큼 좀 오래 걸리고요. 프레임만 제작을 안 할 뿐이지 소파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다 사람 손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다 100% 핸드메이드 수작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죽 뭐 재봉선 터짐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실밥이 풀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레자가 박음선을 따라서 그 인조 가죽이 찢어진 부분, 요거는 재봉선 보수가 아니에요. 요거는 천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되게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면은 중국산 제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소파의 한 90%까지 차지할 수도 있는데 다 콤비네이션 또는 이제 핫프레더 방식이에요. 사실 가방석이 있으면 좌방석 앞부분까지는 천연 가죽을 써줘야 되는데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앞부분까지 다 인조 가죽이 들어가게 돼요. 더군다나 또 단가를 아낀다고 인조 가죽 중에서도 일반 PU나 PVC를 쓰는 게 아니라 PVC 중에 정말 단면지라고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쭉 찢어지는, 거의 종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가죽의 두께랑 인조 가죽의 두께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봉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가죽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박음선을 따라서 이렇게 뜯기니까 일반 뭐 소비자분들은 이 박음선 보수는 해갖고 이거 현장에서 그냥 바느질로 꼬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죽이 그렇게 뜯겨지면은 저희가 꼬맬 수는 있어요. 바느질이 가능한데 단면지 같은 경우는 워낙 얇기 때문에 당기는 순간 레자가 그대로 다 뜯겨 나옵니다. 그래서 뭐 레자가 터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리를 할 수 없고 공장으로 갖고 와서 원단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집에서 할 수 있지 않냐? 뭐 가죽갈이 하는데 뭐 그 집에 와서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죽도 주문을 해야 되고 재단대에다 그 큰 가죽을 널쳐 놓은 다음에 패턴을 올려서 재단을 하고 그리고 재봉틀로 재봉을 해야 되고 소파 하나 리폼하는데 수십 가지의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들 댁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재봉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툴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여기 쿠션이 하나 있는데 쿠션이 좀 사이즈가 좀 크다. 이 쿠션의 가죽을 떼서 훼손된 부위를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걸 다시 뜯어내서 작업을 하기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웬만해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아셔야 될 게 딱 봤을 때랑 해체를 해놓으면 또 이제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 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거진 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뭐 리폼에 대해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궁금증이나 착각하셨던 게 좀 해결이 되셨는지, 만약에 안 됐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대댓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